네, 저희 글로벌 포트폴리오 유니버스 종목에 대해서 10분으로 압축해서 공부를 해보는 10분 해외 주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중국 주식 커버하시는 최원석 연구원과 다시 만났는데요. 연구원님, 오늘은 저희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요? 제가 이 기업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네. 연구원님께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퀴즈인가요? 핸드폰 하면, 스마트폰 하면 가장 먼저 어떤 회사가 떠오르시나요? 정답. 네, 애플. 맞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네. 반도체 하면 어떤 회사가 떠오르시죠? 정답. 엔비디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어떤 산업을 이야기할 때 네. 방금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그 산업 내에서 가진 어떤 경제적 혜자를 굳건하고 지키기 때문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업체들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이 산업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글로벌 태양광 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이 융기실리콘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흔히 대장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태양광의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특히 오늘 제목이 지금 당장 주목해야 하는 이유예요. 왜 이 시점에 꼭 주목을 해야 하는지도 자세하게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의 주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서두에서도 뭐 모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태양광 업계에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조금은 뭐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기업 소개부터 일단 해주신다면요. 네, 짤막하게 이 기업을 소개시켜 드리자면 이 모든 산업에는 밸류 체인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뭐 원료를 만들기부터 완제품을 만들기까지 맞아요. 이 여러 가지 공정들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이건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거기에 또 속해 그렇죠. 있고. 그 플레이어들이 이 밸류 체인마다 플레이어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 융기실리콘이라는 업체는 이 태양광 원재료부터 태양광 발전소까지 이 중에서 원재료인 폴리실리콘만 제외하고 모든 산업을 수직 계열한 유일한 업체라고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다른 경쟁사 대비 수직 계열화를 했기 때문에 수익성도 월등히 높을 수 있는 기업이고, 더군다나 이 모든 밸류 체인에서 또 글로벌 1등이에요 다. 네. 웨이퍼, 셀 모듈 부분에서, 그리고 발전 사업까지 자기가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을 태양광 업계에서 거의 넘버원이다 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뭐 수직 계열화 하면은 유명한 게 또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도 좀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건데, 이 기업을 그래서 이제 뭐 앞에 미사여구가 필요 없고 글로벌 태양광 업계 1위 융기실리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주제로 바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 5월 정도를 그러면은 주목을 꼭 해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 왜 이 시점에 융기실리콘 이 기업을 저희가 들여봐야 되는 건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글로벌리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저희가 소위 말하는 공급 차질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원재료 가격이 너무나 비싸요. 네. 하다못해 저희 식당 가더라도 원료 가격이 그만큼 급등을 했는데, 태양광 산업에서는 이 원재료가 뭐냐면 바로 폴리실리콘이라는 것입니다. 반도체에도 사용이 되죠, 폴리실리콘이. 근데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난 1년 동안 거의 2배 이상 오르게 됐어요. 그러면 이 원재료 가격이 오르다 보니 이걸 활용해서 만드는 웨이퍼, 그리고 웨이퍼를 활용해서 만드는 셀 모듈 업체들은 수익성 압박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연말이 보통 중국이 태양광 설치가 가장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원료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발전 사업자들이 나 이거 너무 가격이 높아갖고 이 가격에는 나 못해. 그래서 좀 뭐 기다려보자 이렇게 그렇죠. 스탠스를 취한 건가요? 네, 그렇게 이제 이연됐던 수요들이 올해 갖다 붙기도 하고요. 네. 그래갖고 전반적으로 중국의 태양광 설치량이 작년에 55기가와트였는데 올해는 최소 70기가와트 이상. 그러면 전년 대비 40% 이상의 큰 성장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결국에는 좀 하향 안정화가 돼야 그 다음에 있는 스텝 업체들도 우리 이 정도면은 우리가 좀 설치해볼 만하고 구매할 만하다, 이 정도 가격까지 내려와 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 시점을 한 5월부터라고 제가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서 지금은 이 설비를 좀 투자하고 또 설치하는 것을 미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본다면은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 그러면은 그런 뭐 미루는 것 역시도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뭐 5월쯤에 가격이 그럼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뭐 이유랄까요? 지금과의 상황과 왜 그게 좀 달라질 걸로 지금 5월을 주목하고 계시는지. 네, 사실 작년에 중국에서도 폴리실콘 이 증설을 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업체들이 증설을 하고 싶었는데 워낙에 작년에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다산화라는 일이 많았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연초에는 코로나, 그리고 7월에는 저희가 살짝 잊어버렸지만 7월에 중국에서는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아, 네. 홍수 때문에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산재 사고들이 있었고, 그래갖고 이제 홍수가 좀 마무리되어가는 국면에서 기억나시겠지만 9월부터는 중국에 또 전력난 같은 맞아요. 이슈들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중국에서 새로운 신규 투자가 들어가기 위한 것들을 다 억누르는 요인들이었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중국에서 이제 폴리실리콘 공장이 될 만한 지역들에서 그런 이슈들이 터져가지고 계속 공장을 투자하려다가 미뤄지고 투자하려다가 미뤄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공장들이 대부분 다 9월에서 10월 넘어가는 구간들에서 착공을 들어갔는데요. 그런 물량들이 그때 증설에 나섰던 물량들이 이제 5월이면은 이제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얼마나 쏟아지냐? 작년 기준으로 중국의 폴리실리콘 공급 생산 능력이 생산 캐파라고 하죠. 중국이 한 58만 톤 정도 되는데 올해는 이게 110만 톤까지 늘어나게 돼요. 작년 대비 두 배 네. 이상 생산 여건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때 캐파를 좀 증설해 놓은 효과가 이제 5월쯤부터 맞습니다. 발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폴리실리콘 공급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공급 여건이 2배나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가 생기는 상황이다. 근데 그런 공장들이 5월부터 이제 점차 발전소를 돌리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공급 생산 가격 자체가 경쟁사들이 많아졌죠. 공장도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 위쪽보다는 이제 점점 하향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은 그런 폴리실리콘 가격의 안정화 더불어서 이제 4, 5월부터 본격적으로 태양광 그 설치에 들어갈 것이다. 네. 중국 내에서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글로벌적으로 이런 바람이 부는데 이 윤기실리콘이라는 회사는 양방향으로 다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해 주신 걸로 그 글로벌이 다 해당이 되냐? 예, 이거는 글로벌 모든 태양광 업체들한테 다 빅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폴리실리콘이라는 거를 전 세계의 80%를 중국 업체들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증설을 얼마나 하고 그러냐에 따라서 폴리실리콘 공급 가격이 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전 세계 폴리실리콘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치 삼성전자가 증설을 하면 반도체 가격이 움직이는 논리와 네.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폴리실리콘을 갖다가 사용하게 되는 웨이퍼 업체들은 일단은 좀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웨이퍼를 가장 많이 전 세계에서 만드는 업체가 바로 이 윤기실리콘이고 이 웨이퍼를 바탕으로 다닥다닥 모아놓은 게 셀 모듈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전 세계에서 1등한 업체가 바로 윤기실리콘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신이 나 있는 업체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이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의 공급을 늘림으로써 모든 그거를 스스로 해결을 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업체는 중국에서 이 웨이퍼만 갖고 있는 점유율이 폴리실리콘으로 만드는 웨이퍼의 점유율이 중국에서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업체는 가격 전가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기네들이 폴리실리콘 가격 올린 거를 비싸게 사서 자기네들도 웨이퍼 가격을 더 올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웨이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는 가격도 올리고 그리고 원료 가격을 점점 싸질 수가 있고 이런 양방향의 수혜를 다 받을 수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윤기실리콘은 너무나도 좀 유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네, 네. 뭐 특별한 그런 설명이 있겠냐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4, 5월이라는 정말 타이밍을 이렇게 네. 집어주시니까 정말 새로운 또 시각이다 그리고 또 분석이다 뭐 볼만하다 이런 또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이제 좀 불안한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도 이 미국의 상무부가 이 중국 태양광 업체들이 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우회 수출을 해왔다. 그래서 조사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슈도 나왔고 뭐 갖가지 좀 규제 리스크가 좀 존재를 할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에서 윤기실리콘은 좀 피해를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사실 이 미국에서 그 반덤핑 관세에 대한 부분은 작년부터 사실 계속 이어져 왔던 노이즈입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노이즈가 윤기실리콘 주가에 이제는 뭐 괜찮다 이런 건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계속 지금도 관세 이슈에 걸려 있고 특히나 저번에는 이제 3월 달에는 이게 유럽 쪽으로 수출하는 것도 일부 모듈이 제품이 막혔기 때문에 수출 쪽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이 제가 봐도 전개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글로벌리 태양광 수요가 가장 좋은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네. 우선은 그런 반덤핑 이슈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지는 않을 것 지역적인 같지만 이슈에 불과할 네, 것이다. 그렇더라도 주가에는 그런 이슈가 있을 뭐 때마다 출렁거리기는 하겠죠. 맞습니다.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중국에서의 또 수요나 아니면은 시장 상황에 또 영향을 주는 규제 리스크가 또 있잖아요. 뭐 네. 중국 당국에서 전기요금 뭐 우대 정책을 이 폐지를 한다든가 이런 소식이 최근까지도 좀 들리고 있는데 네. 중국 내부적으로도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위험성이 있을 텐데 그 맞습니다. 내부적인 규제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간이 4월 7일인데 4월 6일 날 이게 발표가 됐어요. 맞아요. 네, 위원님도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가지고 바로 이 질문이 올 줄은 몰랐는데 중국 윈난성에서 윈난성 정부가 이 폴리실리콘을 만들거나 웨이퍼 만드는 이 업체들한테 더 이상 이제 전력 가격에 대한 보조금을 주지를 않겠다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융기실리콘이 타사 대비 엄청난 경쟁력, 가격 수익성을 보일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지방 정부들이 뭐 전기 요금을 깎아주거나 맞아요. 뭐 토지 요금을 깎아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걸 안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얼마나 피해가 있냐? 사실상 지금 제가 중국에서 가장 큰 웨이퍼 업체가 융기실리콘이라고 했는데 이 업체 절반의 물량을 윈난성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윈난성에서 만들고 있고 특히나 이 웨이퍼는 가공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전체 100으로 이제 생산 원가를 잡았을 때 전력 비용이 거의 15%예요. 네. 그러니까 전력비가 이 업체의 그 마진을 좌우좌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보조금이 없어진다면 융기실리콘 실적도 불가피하게 좀 수익성이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어제 그 이슈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한 5%에서 6%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주식시장은 참 똑똑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좀 역으로 산출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윈난성에서 웨이퍼 가격에 대한 어떤 전력비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 0원으로 잡는다고 하면 이 회사의 수익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근데 순이익이 딱 5% 정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근데 주가는 딱 그만큼 반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이성적으로 반응을 맞아요. 했네요. 시장은 굉장히 똑똑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나온 이슈에 대해서는 주가에 어느 정도 저는 녹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이슈가 그래고 완전히 끝났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추론인데 이 보조금 이제 전력 가격에 대한 것도 커팅을 시켰다면 앞으로 지금 융기실리콘이 윈난성에서 진행하고 있는 또 증설 라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윈난성 정부로부터 굉장히 어떤 우대 혜택을 많이 받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력비가 전부는 아니거든요. 네. 뭐 토지 임대료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은 좀 약간 디스어드밴티지를 당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융기실리콘의 주가는 당분간 좀 불확실성이 변동성이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업황이 너무나 탄탄하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저는 적극적으로 담아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규제 리스크나 이런 것들은 다른 업체들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또 경제적 해자 그리고 대장주의 또 위험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하셔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융기실리콘에 대해서 지금 당장 주목해야 하는 이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기 전에 구호 외치면서 끝내볼까요? 10분의 주식 레고!